원장님, 아침에 폼클렌징으로 세수하면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그렇다고 물로만 하면 하루 종일 개기름이 흐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폼 클렌징을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하시면 건조하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13년차 피부과 전문의 피부 트래블러 노성민입니다. 비싼 화장품 바르고 영양 주사를 맞고 고가의 시술을 받아도 피부가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제의 해답은 바로 세안에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세안을 잘 안 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하게 되면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오히려 피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올바른 방법으로 세안해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안 클렌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깨끗하게 피부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오염원 제거인데요. 하루 종일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얼굴에 묵은 때가 끼게 되고 땀 등에 의해서 기름 덩어리가 끼게 되고 또 대기오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도 이렇게 얼굴에 뭉쳐서 전체적으로 피부에 이제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고요. 이러한 오염원뿐만 아니라 피부에서 나오는 각질도 점점 쌓이게 됩니다. 피부에 새로운 세포가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오래된 각질들은 점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염원 제거, 오래된 묵은 각질 제거, 이 두 가지가 세안의 근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래된 각질 제거라고 하시면 그냥 종종 때타올로 각질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는 때타올로 몸을 많이 밀었던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밀어주셔가지고. 근데 이게 각질이라고 하면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때타올을 사용하는 거는 이 각질을 너무 물리적으로 과도하게 벗겨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때타올을 사용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때타올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안 좋은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때를 벗겨내고 나면 얼굴이 환해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부 장벽을 더 손상시킬 수 있어서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는 때타올을 사용해서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피부 건조증이 심하거나 염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부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때타올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피부 좋아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세수해야 돼요? 사실 이제 가장 기본만 유지해도 되는데요. 오늘 그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성 혹은 약산성의 순한 세안제 사용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지성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피부에서는 이 중성 세안제로도 충분히 잘 세안이 되기 때문에 중성이나 약산성의 세안제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충분히 세안을 할 수 있는 세안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세안제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중성 세안제를 어떻게 고르느냐, 하고 나서 약간 너무너무 피부가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깔끔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되게 건조한 느낌이 드는 세안제가 있거든요. 이런 건 알칼리성 세안제, 빨래비누 같은 걸로 해보면 그렇게 뽀드득 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좋은 세안제가 아니고 오히려 하고 났는데 약간 기름이 좀 덜 벗겨내진 것 같다, 너무 미끄덩하다, 이러한 것들이 중성 세안제, 약산성 세안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여전히 가끔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세안하고 다시 찬물로 이렇게 식히면 모공이 확 줄어들어서 자기 모공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의 온도를 오히려 왔다 갔다 하게 해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안 좋은 세안행위고요. 그냥 미지근한 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시는 게 훨씬 피부에 좋습니다. 세 번째, 폼 클렌징을 1분 정도로만 사용하기. 가끔 이 폼 클렌징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2분, 3분 정말 오래 하시게 되면 아무리 순한 세안제를 쓰더라도 피부 장벽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1분 정도면 충분히 얼굴 전체, 귀, 그리고 목까지 충분히 세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분 정도만 사용하시고 1분 정도 이후에는 세안제를 충분히 다 물로 씻어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세안 직후에 보습제 사용하기입니다. 당연히 세안 직후 물을 다 닦아내고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데요. 아무리 피부 장벽을 지키려고 해도 어느 정도 약간의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보충하는 데 있어서 보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되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여드름 환자가 있는데 이 여드름 환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한 세안제로 1분 정도, 그리고 세안 직후에 보습제 사용하기, 이런 것들을 잘 지켰더니 여드름이 발생하는 빈도가 훨씬 줄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안 직후에 보습제 사용하기도 매우 중요한 습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중 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화장을 두껍게 했다거나 두꺼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 등
등을 통해서 일부분 지워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냥 일반적인 폼 클렌저로 세안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근데 클렌징 오일이나 밤 사용하면 더 미끄덩미끄덩해서 순한 세정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나요? 순한 세정제를 써도 충분히 잘 지워질 거예요. 저희가 쓰는 게 아토피 환자용처럼 약하진 않아서 일반적으로 세정제라는 거는 항상 친수성과 친지질성, 기름을 분명히 닦아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순한 세안제, 중성 세안제로도 충분히 닦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집 밖에 나갈 일이 없으면 세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염원도 있지만 자기 피부가 점점 묵은 때가 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안을 해도 되는데 뭐 하루 정도는 이제 안 한다고 엄청 큰일이 났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집 밖에 안 나갔다는 화장도 안 했다는 얘기겠죠? 요즘에 세수할 때 사용하는 기계나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세수하는 것도 있던데 그런 건 추천하시나요? 저는 절대적으로 그런 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손과 이 세안제 두 가지만으로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세안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더 강력한 걸 쓰게 되면 분명히 피부 장벽에 영향을 줄 거거든요. 세안을 할 때 기기를 사용한다는 건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인 사람이 그런 기기를 사용해서 한다 하면은 매우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세안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극지성이다, 정말 기름이 너무 많다 이러면은 약산성, 순한 세안제, 중성 세안제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지성, 저항성 피부다, 튼튼한 피부다 이러면은 사실 엄청나게 순한 세안제보다는 약간의 세정력이 있는 세안제가 조금 더 맞을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잘 닦이는 느낌의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고요. pH가 높을수록 알칼리고 알칼리일수록 더 뽀드득거리거든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성 이런 분도 그냥 일반적인 세안제, 순한 세안제를 쓰더라도 세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세안을 하고 나서 느껴지는 상쾌함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의 뽀드득거리는 걸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도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pH를 낮추는 그러한 약간은 미끄덩거리는 세안제를 쓰시는 게 피부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감성, 건성 피부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을 당연히 다 지키셔야 되고 이러한 분들 중에 정말로 피부가 예민하다, 늘 빨개진다, 혹은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겨울에 너무너무 건조하다 이런 분들은 물로 세안해야 되나요? 이런 분도 있긴 한데요. 물의 세정력은 거의 없기 때문에 물만으로 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고요. 가장 건조하다고 할 수 있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조차도 물로 하는 건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약한 미끄덩거리는 그런 세안제를 사용하시면 이런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아토피 환자들이 쓰는 라인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곳에 세안제를 쓰시면 민감하고 건성 피부들도 충분히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포송포송하게 보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세안제를 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한 피부를 위한 세안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항상 본인의 매일 하시는 행위이고 이러한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부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을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첫 번째, 자기에게 맞는 중성, 약산성 순한 세안제 사용하기. 두 번째는 1분 정도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기. 세 번째는 세안 직후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피부 트래블러 노성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